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3세 박정숙 씨, 그녀는 며느리의 복직을 도우려고 기꺼이 손주 육아를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하루 종일 14개월 된 손주와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실 천장에서 빨간 불빛을 발견합니다. CCTV였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설치한 감시 카메라. 안전을 위해서예요. 며느리의 한마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엔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일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시터 아줌마 알아볼게요. 며느리 김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앞둔 시점이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를 남한테 맡겨? 내가 볼 거야. 걱정하지 마. 박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손주를 키우며 다시 한번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수진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해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도 한쪽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고 빨리 올게요. 됐어. 너희들이나 열심히 일해. 우리 서준이는 할머니가 책임질게. 그렇게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박정숙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준아 할미 왔다. 우리 예쁜 강아지 배고프지? 아침 6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일 먼저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당근, 브로콜리, 소고기를 정성껏 삶아서 믹서기에 갈았죠. TV 육아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 서준이 잘 먹네. 역시 할미 손맛은 최고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으아앙.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손주. 기저귀를 확인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왜 우는 거야? 배고픈가? 방금 먹었는데. 어디 아파? 당황한 정숙 씨는 손주를 안고 집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분을 걸어 다니니까 그제야 잠이 들었어요. 팔은 저리고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자는 손주 얼굴을 보니 그런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고 예쁘다. 우리 며느리 닮아서 코도 오똑하고 우리 민수 닮아서 눈도 동그랗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이유식 준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손주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 6시 수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준이 어땠어요? 그럼 우리 서준이 천사지 뭐. 하루 종일 얌전했어. 밥도 잘 먹고. 실제로는 3번이나 울었고 이유식도 반밖에 안 먹었지만 정숙 씨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걱정할까 봐요.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날 밤 정숙 씨는 파스를 붙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우리 손주 키우는 재미에 산다. 이 정도야 뭐. 첫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가족 모두가 화목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요?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그래 좋지. 우리 서준이도 데리고 가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정숙 씨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천장 구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색 작은 상자에 렌즈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민수야, 저기 천장에 저게 뭐야? 휴일이라 집에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카메라예요. 민수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무슨 카메라? 그게 CCTV요. 수진이가 설치했어요. 그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를. 언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일주일 전쯤이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걱정돼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 민수 씨가 변명했지만 정숙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수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정숙 씨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짧은 대답만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눈치를 챘어요. 혹시 카메라 때문에 그러세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나 집에 갈게.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진 씨가 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들을 거 없어. 나 오늘 피곤해. 어머니 오해해요. 저는 어머니를 못 믿어서 단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 감시하려고 단 거 아니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낸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세요. 아기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나를 감시해야 해? 내가 우리 손주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빡하실 수도 있고. 깜빡하다니?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게 아니라 아기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혼자 있을 일이 있어?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에서 민수 씨가 말렸어요. 엄마 수진아 진정해. 이웃들 다 들어. 닥쳐. 너는 마누라 편만 들지. 정숙 씨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내일 제가 회사 가야 하는데 서준이는 누가 봐요? 시터 불러. 돈 주고. 어머니. 수진 씨가 울먹였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나? 우리 손주 안 다치게 제일 조심하면서 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 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단 게 아니라. 너도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 안 했잖아. 그게 수진이가 엄마 기분 상할까봐 말하지 말래서. 기분 상할 줄 알면서 왜 달아? 그냥 나한테 안 시키면 되지. 엄마. 이제 나 안 할 거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정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 나야? 엄마 제발. 수진이 회사 가야 하는데 서준이 못 봐줘? 시터 불렀어? 그게 갑자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럼 수진이가 휴가 쓰든지. 엄마. 수진이 신입인데 어떻게 휴가를 써?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수진 씨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 생각이 나긴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여보 시터 좀 알아봐줘. 내가 계속 휴가 쓸 순 없잖아. 수진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근데 애 봐줄 사람이 어딨어. 다들 자기 손주 보느라 바빠. 그럼 어떡해? 내가 회사 그만둬야 해? 아니 내가 퇴사하고 집에서 서준이 볼게. 민수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버는 돈이 더 많은데. 그리고 당신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아니 나도 잘못했지. 카메라를 달 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릴 걸. 수진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카메라 다 뗄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30분을 그렇게 서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안에서 정숙 씨는 문 뒤에 서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나를 그렇게 쉽게 이용하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그날 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싫어. 엄마 제발. 너희가 나 필요할 때만 찾지 마. 나도 자존심 있어. 엄마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손주는 무슨 죄야? 그 말에 정숙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내가 속이 좁아? 좋아, 그럼 너희끼리 잘 살아봐.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신입이라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수진 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게요. 육아휴직 들어가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만 복귀하면 자리가 보장되긴 어려울 수도. 상사의 말에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이제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바보같이 행동해서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그때 민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가 엄마 한 번 더 찾아가 볼게. 됐어.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설득해 볼게. 민수 씨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정숙 씨는 이번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카메라 단 것도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도. 이제 와서 뭐. 엄마 수진이가 진짜 엄마 못 믿어서 단 게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돼서. 그게 그거지 뭐. 결국 나 못 믿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보육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할머니가 보다가 애가 다친 사례도 많고. 그래서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민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숙 씨는 냉소를 지었어요. 너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 아니야? 늙은이가 애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엄마. 맞잖아.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았던 거고.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수진 씨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동의했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우리 잘못이 더 커.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카메라도 다 뗐어. 이미 늦었어. 나 서운해서 못하겠어. 엄마. 그럼 서준이는 어떻게? 너희가 알아서 해. 시터 불러. 엄마 제발. 서준이는 엄마만 찾아. 뭐? 정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이가 요즘 계속 울어. 엄마 찾는 것 같아. 할미 그러면서. 그 말에 정숙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 얼굴이 눈앞에 선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엄마의 자존심이 손주보다 중요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수진이도 진짜 후회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어머니 찾아.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워. 엄마 우리 가족 이대로 깨지면 안 되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정숙 씨도 울컥했어요. 그래도 나 너무 서러웠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바보였어.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카메라. 진짜 다 뗐어? 응, 어제 다 뗐어. 수진이가 울면서 땄어. 정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앞으로 나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결정할 일 있으면 먼저 나한테 물어봐. 나도 가족이잖아. 당연하지. 앞으론 꼭 그렇게 할게. 그리고 수진이가 직접 사과해. 문자 말고 직접. 알았어, 엄마. 고마워. 민수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서준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자 수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일어나. 아니요,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서준이를 봐주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카메라부터 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단 건 진짜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엄마가 그리웠어요. 뭐?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육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동안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너무 커서. 정숙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서준이가 다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카메라라도 달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제 불안함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무릎 아파? 어머니. 나도 화났었어. 진짜 많이 화났어. 근데 내 입장도 이해는 돼. 어머니. 나도 처음 민수 키울 때 불안했거든. 남편은 일만 하고 나 혼자 애 키우는데 매일 밤 숨 쉬는지 확인하고 열 재고. 그랬어. 정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해. 가족끼리는.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서준이가 엄마 우는 거 보면 어떡해. 그때 서준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할미, 할미. 어머, 우리 서준이. 할미 보고 싶었어? 정숙 씨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으아, 할미. 서준이가 정숙 씨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거실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손주 남한테 맡기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더 잘할게요. 매일 전화 드리고 어머니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래. 서로 얘기하면서 하자. 그리고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휴가 내서 어머니 쉬시게 해드릴게요. 오, 그거 좋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반차라도 내고 올게요. 알았어.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도 그 사이에서 깔깔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전체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고기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우. 어머, 비싼 거 사왔네. 괜히 돈 쓰게. 아니에요. 어머니께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매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 집에서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맛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수진아, 이렇게 화해해줘서 고마워. 민수야, 너도 앞으로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 네, 엄마. 앞으론 주말마다 올게요. 식사가 끝나고 정숙 씨는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엄마 일찍 돌아가셨다며? 네, 제가 10살 때.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없이 크느라. 괜찮아요. 아빠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어머니.
앞으론 내가 네 엄마처럼 해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화해했다. 화났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됐다. 그 애도 불안했던 거구나.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얘기해야겠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서로 오해하고 풀고 또 오해하고. 그래도 결국은 함께하는 거. 우리 서준이 덕분에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정숙 씨는 다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이유식 뭐 드셨어요? 당근하고 소고기 갈아서 줬어. 반 정도 먹었고. 오 잘 먹었네요. 어머니 혹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산책도 다녀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시가 아니라 소통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어? 마마. 어머 우리 서준이 엄마한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부터 마마 연습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서준이가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원래 똑똑하지 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씨는 약속대로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서준이 볼 테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정말? 그럼 나 친구들 만나고 올까? 그러세요. 마음껏 놀다 오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좀 봐야겠다. 고맙다 수진아. 당연하죠. 어머니도 쉬는 시간 필요하세요. 정숙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수가 요즘 손주 보느라 힘들지? 힘들긴 한데 행복해. 며느리가 잘해줘서 더 그래. 며느리?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잘해주던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 진짜 효도 잘해. 정숙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너 복도 많다. 좋은 며느리 만났네. 그러게. 나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 풀리더라고. 뭔 일 있었어? 있긴 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정숙 씨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에게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다행이에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쉬세요. 고맙다 수진아. 너도 회사 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서준이 잘 봐주셔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함께 서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어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때 카메라 화면 자주 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틀은 자주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거의 안 봤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제가 진짜 바보 같았죠?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처음 엄마 되어서 불안했을 거야. 나도 이해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지.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시어머니 복 터졌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엄마가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다음 달엔 내가 어머니한테 옷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가족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어느 날 정숙 씨는 동네 슈퍼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정숙 씨 손주 보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며느리가 잘해줘서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카메라까지 달아놨어. 나 감시하려고. 어머 정말요? 응. 그래서 나 손주 안 봐주기로 했어.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정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화나고 서러웠죠. 근데 며느리랑 얘기해보니까 그 애도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카메라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카메라도 없애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부럽다. 나도 그렇게 풀리면 좋겠는데. 한번 며느리랑 진솔하게 얘기해보세요. 속마음 나누다 보면 풀릴 거예요. 정숙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동네에서 할머니들 만났는데 다들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 하더라. 그래요? 응.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가 잘 풀린 게 정말 다행이구나. 어머니, 다 어머니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자. 약속. 네, 약속드릴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옆에서 서준이가 깔깔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자주 발생하죠.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카메라를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어머니는 다행히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나는 안전을 위한 거였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선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주세요. 감시가 아닌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믿음을 받지 못한다면 용기 내어 대화해 보세요. 속마음을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이를 지킬 수 있지만 관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진짜 안전은 기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어머니 편인가요? 아니면 며느리 편인가요? 아니면 둘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